네, 2020 온라인 항공산업 일자리 정보 박람회 라이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박수 쳐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요. 이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 좀 전달이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다소 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점까지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더 또박또박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항공 일자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무별 현직자들이 구직자들에게 생생한 직무 경험 및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라이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그 세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토크 콘서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어사이드 직무, 즉 공항 활주로와 이 계류장 등에서 종사하시는 현직자 5분을 모시고 이 항공산업 취업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KAC 공항서비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에어부산까지 이렇게 5개 기관 및 기업에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류 퇴치, 계류장 관제, 환경감시 시설 그리고 항공정비 직무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직자 5분 모셔봤습니다. 네, 저희 박람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항공사 통신전자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박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계류장관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공항에서 주루티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용대 파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 시설관리 환경감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연지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에어부산 김포 운항정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건희 사원입니다. 네, 5분 자기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보이시나요? 함께하고 계신 현직자분들의 가슴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지에 대한 명찰과 그 밑에는 또 어떤 직무를 하고 계신지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드렸는데 우리 정소라 대리님 이런 명찰 막 달고 계신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항공 분야 다양한 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꼭 다시 취업 면접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이 구직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무 콘서트니만큼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인데요. 항행안전시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행안전시설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그리고 불빛, 전파 등을 이용해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식별해주는 레이더 시설,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가 음성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제 통신 시설, 그리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 착륙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부서는 레이더 시설과 관제 통신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인데요. 이러한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장비상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전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파에 대한 무선국 관리 업무 등등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방 사항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직무가 관제사나 조종사분들의 그리고 눈,
귀, 입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제사분들이나 조종사분들의 눈 혹은 귀, 입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세히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 정소라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와 또 조업 차량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출근을 하면 그날 인천공항에 사용하는 활주로, 그다음 교통량, 날씨와 같은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에게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고 또 이동 순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간이나 안개가 짙게 끼게 되면 공항의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가 유도로를 잘 볼 수 있도록 항공 등화를 켜주기도 하고요.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항공기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쉽게 역시 설명해 주셔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계류장 관제 업무구나라고 네,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조류 퇴치 업무를 하고 계시는 최영대 파트장님께 또 계속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류퇴치는 지금 항공기하고 조류퇴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부딪히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항상 기본으로 갖다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 현실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보통 새벽 4시 30분에 보통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11시 정도에 이제 그 항공기 운항이 끝나게 되는데 그 안에 4시 30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공항 지구대에서 이제 총기를 찾아가지고 또 이제 그 저희 사무실로 보통 다 와가지고 대원들한테 그날 하루 일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한 10분 정도 안내를 해준 다음에 6시부터 보통 첫 운항이 시작되니까 6시 그 운항되기 전에 저희가 보통 그 할조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음을 갖다 간접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계절별 현황 실황에 따라서 항공 운항에 지장이 없고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제팀의 조류 이동 상태를 늘 성실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운항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늘 느끼고 안전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류 퇴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까지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최용대 파트장님께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새들이 항공 안전에 매우 좀 위험한 요소이기도 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내리는 비행기가 한 400km 정도 내리는데 보통 우리가 소형 오리 정도 맞은 정도면 보통 5톤 정도의 충돌 여파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기러기가 보통 나오는데 기러기는 오리의 한 4배 정도 돼요. 그럼 보통 5톤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제 예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업무가 얼마나 긴박성이 있고 침착성이 필요한 업무인지 저희는 항상 그걸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류 한 마리가 항공기에게 또 받는 충격이 5톤 정도 이른다고 하니까 정말 이 조류 퇴치 업무 중요하다. 항공 업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업무다라고 하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파트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요. 친환경 공항 운영 구현을 위한 환경 감시 시설 업무 그리고 또 항공기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직무죠. 항공 정비 직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인천공항시설관리의 이현주 주임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 하시면 환경 미화 분야를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기질과 같은 환경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 감지 시설은 항공기 소음, 대기질, 실내 공기질, 수질 분야에서 24시간 365일 무중단 환경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일과를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출근과 동시에 취득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후 취득된
수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상 데이터가 발생했는지 또는 환경 측정기기에 이상이 있는지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간 소신되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환경 변화를 추적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 감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또 역시 이해하기 쉽게 오늘 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에어부산의 이건희 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항공기 정비 업무는 크게 이제 간접적인 정비랑 직접적인 정비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이제 맡은 직무는 운항 정비로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및 결정을 하고 이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게끔 항공기 상태를 안정성 있게 유지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는 24시간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항공기의 결함이 발생부터 계획 그리고 해소까지 정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루 종일 뭐 뛰어다니고 뭐 이게 공구질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점검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워크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또 되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공 정비에 관련된 업무 말씀까지 들어봤고 점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네, 라고 하는 말씀 전해주신 것 같아요. 5분의 직무에 대한 소개 모두 잘 들어봤고요. 안전한 비행을 책임지는 분들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모호하게만 좀 느껴졌던 직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현직자분들께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정말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직무 소개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맡고 계신 직무의 장점, 뭐 혹은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요, 우리 에어부산의 이건희님께 먼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일단 뭐 항공 정비사로서 제가 느낀 장점은 굉장히 자율성이 높은 직업입니다. 일단 굉장히 헤비한 항공기 기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인 1조로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 되게 자율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업무가 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흔히 말하면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조건 하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정리정돈하는 습관도 생기고 뭔가를 되게 이제 제품 같은 거 사면 매뉴얼 먼저 읽어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고장이 잘 안 나요. 제가 사면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더 해야 돼요. 네, 네. 한두 가지 정도만 네, 네,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준비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굉장히 성취감이 큰 직업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항공기도 사람이랑 생물이랑 똑같이 뭐 피도 있어야 되고 진짜 뭐 작동류라고 저희가 피가 없으면 안 움직이듯이 항공기도 작동류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뭐 그런 것도 저희가 피 수혈처럼 수혈도 해주고 뭐 얘가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뭐 아프지 않게끔 건강 검진도 해주고 이렇게 진짜 비유를 하자면 되게 항공기가 이렇게 환자처럼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해주는 그런 의사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따른 성취감도 큰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년이 굉장히 길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뭐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블루오션이기도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점이 더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네, 더 듣지 못한 좀 아쉽고 얼마나 항공정비 업무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나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환경 감시 시설 업무하고 계시는 네, 우리 이현지 주임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이 직무의 장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였는데 주변에 환경을 전공한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이렇게 한 가지 분야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항공기 소음, 대기질, 실내 공기질, 소질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기 소음처럼 이렇게 특수한 환경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다룬다는 것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또는 비행할 때 발생하는 환경 소음이라 공항 주변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소음입니다. 때문에 저도 입사할 때는 가장 생소한 분야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측정하고 분석된 소음 측정 데이터들은 추후에 공항의 소음 저감 방안 대책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현주 주임님께서도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일에 대한 열정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최영대 파트장님. 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예, 저희 장점은 일반 그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뭐 하늘 보는 것이 참 기회가 만만치 않은데 저희는 항공기 하늘길을 갖다가 항상 책임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늘상 그저 답답하지 않게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그 장점이 되고 있고요. 매력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은 이제 주로 퇴치다 하면은 옛날에는 막 무조건 막 쫓아내고 뭐 엉뚱하게 막 좀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현재적으로는 저기 환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도 보호하고 비행기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그 주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운행함으로써 이제 그 친환경적으로 조류도 보호하면서 또 항공기도 보호하면서 그런 걸 갖다가 잘 유지하게 되면은 이 뭔가 좀 일에 대한 업무성의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또 일의 재미도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또 하나는 계절마다 이제 새들이 다 오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는 무슨 새가 오고 그렇게 다 오니까 피부로 직접 이제 계절 그 느낌을 갖다가 항상 피부로 느끼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트장님 감사합니다.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와닿고 조류와 항공기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소라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 역시 그 파트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높은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근무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거나 또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때 관제탑에서 보면 정말 멋있고요. 또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또 공항공사 직무 내에서 그 조종사와 직접 교신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관제탑에서 바라보는 일출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종사분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네, 계류장 관제입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공항공사 박정민 사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장점 혹은 매력이 있을까요? 네, 저희 직무에서 제가 느낀 매력은 우선은 전공과 직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전자공학이나 통신공학 또는 이제 유사 전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론으로만 공부하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UHF, VHF, 정제파비, VSWR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일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네.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더 자부심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매력 있는 직무이자 이 항공 업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계속 알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쎄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복지 정말 좋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 있으시면 뭐 한두 분 정도만 기회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어떤 분 우리 회사의 복지 이런 거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한국공항공사 박종민 사원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는 점을 이제 가장 크게 손꼽고 싶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복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굉장히 뭔가 기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이제 기념품을 이제 자주 나눠주는데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위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직무 관련해서요 공통 질문 3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에 따른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폰보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폰보드를 이용해서 질문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라이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공통 질문 3가지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씩 이게 떼는 재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시원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업무 또는 에피소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고 계신 우리 박종민 사원님께 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는 이제 항행안전시설 개량 사업에 직접 이제 참여를 했을 때인데요. 이제 제가 마침 입사를 했던 시점에 김포공항에만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이제 항행안전시설이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이제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만 유일하게 설치돼서 운영되는 이 시설이 준공이 되었을 때 이제 좀 내 손을 거쳐서 탄생한 이 시설이 준공이 되었을 때 이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까치집을 직접 손으로 치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 높이가 35m 정도 되는 이제 안테나가 설치된 철탑이 있어요. 재작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까치가 자꾸 이제 철탑에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철탑을 직접 올라가서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제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 까치 알도 직접 보게 되고 참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까치 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저도 구경을 못 해봤는데 네, 정말 색다른 경험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까치알이 메추리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네. 네, 까치알에 대한 생생한 묘사까지. 네, 어떡하죠?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네, 우리 박정민 사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우리 항공정비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건희 사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네, 일단 저는 까치알은 본 적이 없고요. 네, 한 3년 전쯤이었나 이제 제가 인턴 때였는데 굉장히 평가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네, 항공기 기체류에 이제 볼트 나사류가 이제 하나가 이제 분실이 됐는데 뭐 일단 뉴파트를 장착시켜 놓고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운항은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FOD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제 플레임으로 이제 포리진 오브젝티브 데미지 이제 외부 물질로 인한 손상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면 그 결함이 또 인명 피해로 갈 수도 있고 뭐 되게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기 전에. 그래서 너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이제 다들 이제 여행 비행기 타보시면 이제 출발 전에 이제 막 손을 흔들어 주잖아요. 저도 손을 흔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욕 모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럼 좀 씁쓸합니다. 퇴근할 때. 예.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하지 마세요.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걸로 함께 약속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들을 너무 재치 있게 잘 해주셔서 이 시간 더 유익한 시간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는 사실 이번에 또 이런 행사 진행을 맡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직무들이 있는데, 바로 뭐 옆에 계신 우리 항행안전시설관리 및 운영이라든가 조류퇴치, 환경감시시설 이런 업무인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우리 한국공항공사 역시 또 박종민 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뭐 아주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항공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항공 잡지를 구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행안전시설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항공 잡지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게 저와 항행안전시설과의 이제 첫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군대 전역을 앞두고 이제 진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공항공사의 통신전자직렬을 알게 됐고 이제 여기서 항행안전시설이라는 직무가 굉장히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현직자분의 이제 말을 들어서 직접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더 매력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와서 이제 지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항공 잡지를 구독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박종민 사원님께는 좋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항행안전시설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고 네. 이제 항공기에 항공기에 네.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그 잡지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무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파트장님, 네, 어떻게 이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저기 군대에서 좀 그 사격대회가 좀 있으면은 그 군대에서 사격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제가 포상 휴가를 좀 나올 정도로 잘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격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 싶다 보니까 우연찮게 조류퇴치 직업이 나하고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동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일을 해보고 나니까 사격은 2등이더라고, 두 번째더라고요. 지금에서 이제 성격이 바뀐 거는 사격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장비나 그런 걸 갖다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류를 이제 잘 살펴주고 항공기도 잘 살펴주는 그게 1순위가 되는 걸 갖다 이제 선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포상 휴가를 자주 나오실 만큼 네, 사격을 굉장히 잘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환경감시시설 직무를 하고 계신 이현주 주임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 계신 파트장님처럼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지금 영상 신청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환경 분야는 뭐 환경 안전이라던가 영양 평가, 설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어서 더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공항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인천공항 하면은 되게 깨끗하고 쾌적한 세계 1위 공항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런 공항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신뢰성 높은 환경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제가 취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가요?에 이어서 우리 인천공항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그런 1위라고 하는 굉장한 멋진 수식어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기여를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에피소드라든가 실제 진행하셨던 일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 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한 것은 실내 공기질일 것입니다. 여객 터미널 내 곳곳에서 저희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공항 이용객들이 지금 실제로 공항에 미세먼지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객 터미널 내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서 공항 이용객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역량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해 하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굉장히 한 분 한 분 다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분들께 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우리 한국공항공사 박종민 사원님께 먼저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선 통신, 무선 통신, 네트워크, 안테나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역량이 있으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유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개선 사항들도 발굴해서 조치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 역량 또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역량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 경험이라든가 또 우대하는 자격증 이런 게 있다면 좀 팁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자격증은 이제 흔히 우리 기사 자격증들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요. 이제 무선 설비 기사나 정보통신 기사, 전자 기사, 방송통신 기사 이런 기사 자격증들에 이제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소라 대리님께 계속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공사 계류장관제팀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항공영어 구술 능력 증명이라는 시험에서 4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대되는 전공은 따로 없고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하면서 사용하는 장비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제가 호기심에 세봤더니 모니터가 7대 이상이었고 키보드도 5대 이상, 마우스가 6개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장비들이
주는 정보를 보고 교통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항공기에게 지시를 해야 그 공항의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황 판단력이 좋고 또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자격 관련해서요. 우리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뭐 간단한 또 팁을 알려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공공기관 채용이 최근에 그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 무차별적으로 그 스펙을 쌓기보다는 직무 관련된 경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계하계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재방빙 단기 인력, 아이스맨이라고 하는 재방빙 단기 인력을 매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공사 취업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상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해 본다면, 그쵸? 직무의 적성도 어느 정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 경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류 퇴치 업무를 하고 계시는 파트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조류 퇴치는 첫째 이제 정부에서 그 주관하는 그 수련 면허증하고요. 그다음 기본으로 필요한 것이 운전면허증이요. 그거는 뭐 누구나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적으로 총기를 항상 저기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장비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이 정신의학 감정이라고 해서 정신 상태가 올바른지 아니면 행동이 좀 똑바른지 그 상태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올바르고 또 행동 거지가 좀 반듯한 사람을 갖다 항상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저희가 중시하고 있고 저희 업무에 또한 역량이 상당히 중대한 점은 뭐냐면 이 야생동물하고 조류의 특성이나 그런 걸 갖다가 개개인의 전부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전에 계절마다 사전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걸 열심히 근무를 하다 보면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류 퇴치 업무가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그 항공기하고 그 항공기 사이에서 막 그 FOD 같은 거 그런 거 처리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침착성도 필요로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신의학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듯한 태도, 반듯한 정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만 착실히 돼 있으면은 열심히 좀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담아 듣고 꼭 이 분야, 이 부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특히 건강한 신체와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인천공항시설관리의 이현지 주임님께 계속 질문 드려보죠. 네, 저희는 환경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기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질, 대기, 소음, 진동 기사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환경감시 시설 내에서도 직무에 따라서 우대하는 자격증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측정기기를 직접 운영, 유지, 보수하는 측정시설 관리팀에서는 기계나 통신 관련 경험이나 직무 기술 또한 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환경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분야에서는 전산 관련된 정보 보안 기사, 정보 처리 기사 등이 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세하게 어떤 자격증이 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알려주셨고 간단하게 우리 주임님께서 자격증 공부를 했던 뭐 팁 간단한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취업하시는 분들은 기사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사실 기사 자격 준비에 가장 좋은 팁은 기출 문제를 열심히 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파봐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항공정비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건희 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마찬가지로 저희도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구술 시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뭐 다 자격 조건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또 이제 영어 이제 공인 영어 점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국내 이제 항공산업의 항공기는 대부분 이제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어버스랑 보잉사거든요. 근데 두 회사 다 이제 영어권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다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시면 아마 한글은 이름밖에 없고 다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꼭 필요한 직업이어서 영어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관련 학위, 뭐 기계 쪽 관련 학위 나오시면 아마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 경력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공군 부사관 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크게 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공정비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건희 사원님까지 각각의 직무에 맞게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지, 자격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미래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후배분이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후배분이 보고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 뭐 취업 노하우 등등, 네, 두 분께 좀 시간 관계상 부탁드려 볼까 해요. 우리 한국공항공사 박정민 사원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의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후배님들. 네, 우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소한 경험이라도 이제 직무와 항상 연관지어서 이제 뭐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가 하실 때도 이제 뭐 자격증을 취득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적기보다는 이제 작은 경험이어도 이 직무와 내가 연관이 있고 나는 이런 걸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존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이제 모두가 아는 그런 정보보다는 이제 뭐 그 회사가 뭐 현재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만의 뭐 해결책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양하게 뭐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면접장에서 이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포털에서 한국공항공사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뉴스 기사를 최신 순으로 해서 한 2년치 정도를 쭉 다 봤었어요. 그게 보다 보면은 이 회사가 그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해왔고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상을 받았고 아니면 현재 어떤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라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언급을 하고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 보셨을 때 그 상황을 잠시 더듬으셔서 네, 어떻게 좀 답변을 하셨는지 맛보기로 조금만 네, 뭐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맛보기요. 네. 좀 민망한. 네, 민망하시겠지만 사실 또 네. 궁금해하시는 내용 아, 질문을 예, 보면 예.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제 2차 면접 때였는데요. 그때 면접 유형이 그 이전 기수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PT 면접이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7년도였죠. 그때 PT 면접이 이제 2차 면접 때 있을 때 이제 스마트 공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을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공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셉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때였는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컨셉 말고 저만의 이제 그런 상상해봤던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을까 궁금한데 나중에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에어부산의 이건희님께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변별성이 되게 그러니까 차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면접자들이랑 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사실 저도 일단 이런 거 빼겠습니다.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비사를 하다 보면은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주재 정비사로 많이들 나가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정비사로서 이제 해외 나가서 주재원 생활 해보는 것도 이 인생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돈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요구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 언어를 조금 더 많이 알면 뭐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좀 더 빠르게 이제 문화권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이 요소가 해결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부분이 되게 역량이 넓으면 좀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후배들에게 일단 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후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조바심 갖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되게 다들 이 취업 준비하다 보면 조바심이라는 게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요.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정비 산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화되면서 블루 칼라 계열의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 책에서 봤어요. 예, 어쨌든 예. 네, 그렇고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고 지금도 되게 뭐 기사로 많이 접하겠지만 되게 시장 자체가 엄청 유망합니다. 절대 AI가 해줄 수 없는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말고 지금 그 하고자 하는 의지만 쭉 유지하시면 누구나 다 정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이건희 사원님 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조바심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좀 조바심이 나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 걸 이기셨는지 또 말씀해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조바심을 저는 근데 사실 멘탈이 좀 센 편이라서 근데 이제 긴장은 잘하는데 멘탈도 세요. 그래서 뭐 조바심을 저는 진짜 제가 할 거 보내고 했지만 뭐 이겨내는 방법이 뭐 이제 제가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뭐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뭐 책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근데 이렇게 그 조바심을 근데 예상치 못한 점을 조바심을 안 느끼려면 예. 그 연애를 하셔도 되고 네, 저는 어떻게 못하고 이기셨는지 우리 연애를 하셔도 되고 뭐 젊으시면 뭐 여행을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면접 준비하면서 사실은 되게 정보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느낄 기간 그 정도는 좀 참아서 나중에 이제 그런 끈기 있는 인내력, 조바심을 참아낼 수 있는 그 개인적인 그런 내성이 생기면 뭐 일하실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질문 드렸는데 잘 답변해 주셨어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 네, 이제 저희가 채팅창으로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좀 보고, 네,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항행안전시설관리와 계류장 관제, 그러니까 공항공사 쪽에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입사에 관심이 있는데 요즘 또 NCS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기 위한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주셨네요. 네, 먼저 우리 박종민 사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꾸준히 NCS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재서 이제 많이 풀어보고 이제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또 점검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고 평가되는 이제 PSAT 뭐 이제 공무원 그 적성 시험 같은 책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셨고, 네, 우리 정소라 대리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에서 박종민 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왕도는 없고요. 일단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을 두고 실전처럼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제 시험 날 분명히 시간 제한 안에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찍을지 아니면 그냥 둘지 그런 고민을 엄청 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마다 그 채점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험 당일에 그 감독관이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 유의사항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거를 잘 이해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왕도는 없다. 일단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접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정소라 대리님께 올라온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도 궁금한데요. 관제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한 질문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저희 공사 결정관제팀도 항공교통 관제사가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항공교통 관제라는 것이 관할하는 범위에 따라서 비행장 관제, 접근 관제, 항로 관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 계류장 관제 업무는 비행장 관제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렇고 이제 민간공항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관제사들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이시고요. 저희는 공기업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건희 사원님. 네, 이런 질문이 예. 왔어요. 정비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계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정비 관련 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어떻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생각해 보면 일단 되게 빠르게 가냐 아니면 넓게 가냐 이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계 자체에 종속된 게 뭐 항공기 정비이기 때문에 제 동생이라면 자꾸 제 동생 얘기해서 죄송해요. 동생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기계과를 가면 어쨌든 이제 제가 그 동생이 그러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이제 선택권이 되게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업무의 이제 직무의 이제 스펙트럼이 좀 더 넓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어리시다면 기계과를 가서 그 공학 자체가 다 항공기 정비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과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또 이것도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빨리 취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항공기 정비학과 뭐 2년제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기관 같은 데도 많고 빨리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놓여진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까지 드려서 답변 듣는 걸로 할게요. 네, 우리 조류태치 업무의 최용대 파트장님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런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계절별로 다른 새들을 계속 이제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요즘에 어떤 새들이 자주 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네요. 계절이 이제 우리가 4계절로 구분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대표적인 게 기러기야. 그다음에 이제 가을, 여름, 여름 정도 되면 백로. 그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도요새. 그다음에 이제 봄 되면 종다리. 대표적으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되면 이제 조류 연구원이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태와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에피소드 비슷한 거지만 이게 한 20년 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국 공항 15개 공항을 대표 감독님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까지 할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전문가가 됩니다. 아주 그렇게 딱 나눠주셔서 요즘은 하여튼 대표적인 게 기러기입니다. 보통 한 5천 마리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기러기를 만나게 되시네요. 네, 조류 퇴치 업무를 하시지만 조류의 전문가가 된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아쉽게도 어느새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까지 항행안전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조류퇴치, 계류장 관제, 또 환경감시시설, 항공정비,
이렇게 5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5분께 함께 박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총 3번, 3차례에 걸쳐서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끝까지 함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12월 29일, 네, 12월 29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2020 온라인 항공산업 일자리 정보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보 그리고 콘텐츠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희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